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승무패 분석했는데 이번 경기에선 승부식 6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K리그와 J리그로 구성된 남은 7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노아의 예상 라인업으로는 3-5-2 포메이션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강호들을 상대로는 그다지 전적을 좋게 가져가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제노아가 홈에서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 자체는 좋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밀란과 유벤투스, 인테르를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억제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타격하는 능력치를 보여준 바 없지는 않지만 볼로냐가 기본적으로는 중원에서의 단단함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도 한 상태입니다. 득점력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냐의 예상 포메이션으로는 4-1-4-1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볼로냐는 저득점 양상을 잘 만드는 편입니다. 사실 중앙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견고한 진영을 짜는 것에는 재능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수적인 우위를 위해서 공격수들도 자주 내려와야 하는 상황상 전방에서의 숫자 부족은 필연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르솔리니가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팀 내 1위에서 3위 득점자인 퍼거슨과 지르크즈에 오르솔리니가 모두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언더가 1순위가 될 것이고 과감하게 간다면 무승부를 픽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노아도 실점 억제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볼로냐 역시도 중앙에서의 두터움 대비 공격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로냐는 최근 공격진에서의 에이스 3명이 모두 선발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지로나의 예상 포메이션으로는 4-2-3-1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지로나는 공격성이 레알 마드리드 정도를 제외하면 라리가에서 따라올 자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매우 공격적인 특성상 지로나도 상당히 수비에서는 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구티에레즈와 코우토, 양 풀백들이 모두 부상 중이라는 소식도 있는 상태입니다. 양 측면이 역습을 맞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난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올 시즌 슈팅의 4분의 3은 중앙에서 나오는 등 공이 중앙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아주 매끄러운 편입니다. 그라나다는 이번 경기에서 꽤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그라나다가 굳이 수비적으로 할 이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4-3-3으로 나서면서 미드필더 위주의 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펠리스트리가 동적인 플레이를 할 때에는 괜찮은 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수비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특성상 그라나다도 수비 상황에서의 쓸데없는 실책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 경기에선 오버와 지로나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지로나도 수비적으로는 양 측면이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라나다가 수비 상황에서 전혀 믿음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로나가 화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픈플레이에서의 성과가 좋고 중앙으로 공을 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따라서 지로나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경기는 센트럴 코스트와 멜버른 빅토리의 A리그 결승전입니다. 일단 두 팀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센트럴 코스트가 이런 양상에서 약한 편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비적으로 4-4-2 포메이션의 간격이 상당히 좋아서 A리그 안에서도 상당히 안정성을 높이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물론 토레스의 결장이 아쉽기는 한데 측면 도카나 전방 니스벳의 공로로 최소한의 득점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나롤리가 묶이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아주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20개의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무득점에 그쳤던 매치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센트럴 코스트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이 아주 만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나마 멜버른 빅토리의 수비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 편이어도 4-2-3-1 포메이션으로 꽤 공격적으로 가는 특성상 수비적으로 아주 완벽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번 매치에선 언더와 센트럴 코스트의 신승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와 공격의 조화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멜버른 빅토리도 수비적으로 아주 나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결국 주포인 포르나롤리가 막히는 상황에서의 대응과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선호하는 한계가 없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센트럴 코스트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경기 부디미르가 없이도 4골을 기록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이 올 시즌 리그에서 유일하게 공중볼 경합 성공률 55%를 넘기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골을 기록한 가르시아도 사실상 타겟터에 가까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 수비수 모스케라가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플레이에 상당히 능한 편입니다. 오사수나가 이 비아레알의 공중볼 경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3연패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사사이 전술을 만들면서 비아레알은 속공과 지공을 모두 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게데스나 트라오레가 전진이 밀집 수비에 막히면 힘을 잃는 경우가 잦아서 이번 경기에서는 지공 성향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그래도 중원에서 펼쳐지는 파레호와 제라르 모레노의 볼키핑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올 시즌 쇠를로트가 결정력이라는 면에서 알을 깨고 나왔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지공 상황에서의 힘도 믿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속공이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파레오와 제르라 모레노를 필두로 한공 소유와 지공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오사수나가 철저하게 잠그는 상황도 어느 정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사수나의 롱볼 플레이가 비아레알의 피지컬과 공중볼 경합에 막힐 가능성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아레알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맨시티는 맨유를 상대로는 이제 격차가 큰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올 시즌 빅식스 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던 것도 맨유만큼은 예외였을 정도입니다. 일단 맨유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와중에도 맨시티가 별다른 타격 없이 전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우세의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맨시티가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맨유의 현재 상황이 맨시티의 기세를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로 에데르송이 결장에 나섭니다. 맨유의 올 시즌 문제는 수비 하나로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압박 상황에서 상대가 너무 쉽게 이를 풀어나오는 것이 요인입니다. 올 시즌 부상자들이 수비라인에서 많이 나온 점도 있었지만 감독의 전술과 수비라인에서의 부하가 매우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FA컵 우승으로 유로파 진출이라고 하겠다는 의지가 그나마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냉정하게 난이도가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력으로만 보았을 땐 맨시티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맨유의 수비나 압박이 하부리그 팀인 코벤트리에게도 쉽게 공략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유의 의지가 있기는 해도 의지만으로 전력 차이를 메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맨시티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상황을 만들 것이고 맨유가 이를 버텨내기에는 올 시즌 내내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소시에다드는 아틀레티코에게 약한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는 2019년 이후로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원 메리노를 필두로 한지공 성향을 띠는 편인데 이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압박에 고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사사이 포메이션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올 시즌 상대가 소시에다드 박스에서 기록한 터치는 리그에서 가장 적습니다. 아틀레티코나 소시에다드나 큰 의욕이 없는 편입니다. 서로 순위가 확정된 상황이므로 38라운드가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틀레티코가 강하게 프레스를 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으나 올 시즌 평균 연령이 30대인 아틀레티코가 시즌 막바지까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오사수나에게 후반에 3골을 맞고 1대4로 대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시에다드나 아틀레티코나 그다지 의욕이 없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소시에다드를 압박으로 상대하면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잘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의 연령대가 높고 소시에다드도 수비적인 면모에서는 강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64회차 승부식 세리에와 FA컵 호주리그, 라리가까지 분석해보았는데요.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